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 완주군의 광곡교는 평소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인데요. 하지만 다리가 노후화돼 안전에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지난 3월 재가설 공사에 들어갔지만 계속해서 완공 예정 시기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홍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부터 재가설에 들어간 전북 완주군 광곡교가 예정일인 6월을 넘겨 아직까지 완공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곡교는 경각산이 접해 있는 데다 임실군 신덕면과 전주 방향으로 갈라지는 삼거리에 위치해 평소에도 차량 통행량이 많은 다리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노후화돼 안전 문제가 제기되는 등 재가설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군은 2015년 재가설을 결정 9억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재가설에 나섰지만 원래 올해 6월에 완공 예정이라던 다리가 현재까지도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사가 늦춰지고 있습니다. 군은 착공에 앞서 교량 붕괴에 대비 농로를 임시 포장해 우회로를 만들었지만 차량 통행이 불편하고 좁은 도로에 시내버스도 통행하고 있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현재 보상협의 절차가 막바지 단계며 명절 전까지는 이를 마무리해 11월까지는 공사를 끝낸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보상협의가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닌 상태여서 보상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업이 다음 해로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KLN 홍윤입니다. 전라북도가 지난 31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 도내 정부 출연 R&D 기관장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각 기관 2016년 주요 중점 사업 설명과 국가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논의했습니다. 정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31일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에서는 전북도와 도내 11개 정부 출연 R&D 기관이 국가 예산 확보 및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윤지섭 소장과 연구개발특구 정북본부 박은일 본부장을 비롯한 11개 R&D 기관장이 참석해 도내 제조업체들이 고부가 가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에 참석자들은 도내 R&D 기관들의 활발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도 산업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연구소 기업을 중심으로 공공기술의 사업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간담회가 개최된 첨단방사선연구소의 방사선 비파괴 검사 기술은 화물의 개정 없이 내부 물질 영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컨테이너 검색기의 개발과 사업화를 가능케 해 공공기술 사업화의 좋은 선례로 소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각 기관별 산업수요에 맞는 연구 개발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예산의 확보를 동시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LN 정용수입니다. 매년 전라북도 무주군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의 수는 많지만 부족한 예산으로 도로 및 부대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유희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무주군이 매년 반딧불 축제, 천마축제, 태권도 대회 등 각종 행사를 열어오고 있지만 그에 따른 도로 및 부대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행사장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지리적 특성상 산간지방으로 이뤄진 탓에 S자형 도로 및 급경사, 극커브, 선형 불량 도로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고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군은 이용자의 편익을 위한 태권도원 진입로 확장 공사와 상습 교통사고 발생지에 대한 도로시설 개량 작업 등을 펼치고 있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예산 탓에 사업 추진이 매우 더딘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2017 WTF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태권도원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일회성인 축제의 특성상 민자 유치를 통한 부대시설과 숙박단지 조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태권도 대회가 펼쳐질 태권도원과 무주 읍까지의 거리에는 식당, 편의점, 숙박시설 등 편의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런 탓에 방문객들은 숙박시설이 없어 타지로 이동하거나 그나마 숙박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무주 리조트 인근에서 비싼 숙박료를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 펼쳐지는 대규모 행사가 주민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문객들의 타지 유출을 막기 위한 무주군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지난 29일 달콤한 맛이 일품인 전라북도 고창 황토멜론이 2014년에 이어 두 번째로 수출길에 올랐습니다. 이번 수출에 이어 다음 달 고창 황토멜론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 판촉 행사를
홍콩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고창군의 황토멜론이 2014년에 이어 올해도 홍콩 수출을 달성했습니다. 고창 황토멜론은 29일 공은명 공동선별장에서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 선적식을 갖고 홍콩 수출에 나섰습니다. 이날 수출한 황토멜론 물량은 8톤으로 다음 달 9일 2차 수출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창 황토멜론은 조직이 치밀하고 부드러우며 달콤한 맛이 일품일 뿐만 아니라 황토멜론 연구회의 공동선별 공동출하에 의한 철저한 품질 관리로 그간 국내 인지도가 상승했습니다. 이번 홍콩 수출은 2014년 5톤의 수출을 진행했던 바이어의 요청에 의해 또다시 추진됐습니다. 또한 고창군은 고창 황토멜론의 우수성을 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해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 홍콩 고룡 첨가물 도매시장에서 홍보와 판촉 행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과 정읍지역이 옥정호 개발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및 수질보전 대책 수립 용역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해결점을 찾지는 못했습니다. 김진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임실군과 정읍시에 걸쳐 있는 옥정호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뒤 개발을 둘러싸고 임실과 정읍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양쪽 주민들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개최했으나 뚜렷한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옥정호의 개발을 놓고 양쪽의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전북도에 보다 더 적극적인 중재와 설득 작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30일 임실군 청소년 수련관에서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 및 수질보전 대책 수립 용역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에는 임실군민뿐만 아니라 정읍 시민들도 대거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으나 개발에 대해 확연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정읍 시민들은 옥정호 개발은 곧바로 수질을 최악의 상황으로 유발할 것이기 때문에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비해 임실 군민들은 인공 늪지를 더욱 늘려 개발에 따른 수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며 개발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한편 임실군은 옥정호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되자 수상 레포츠 등 옥정호 개발 방안을 정읍시와 사전 상의 없이 발표해 정읍시 등에서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KLN 김진구입니다. 최근 깔창을 이용해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여학생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이에 전라북도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가 저소득가정 청소년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을 위해 나섰습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는 31일 전주시청을 방문해 저소득층 가정 청소년기 여학생들을 위한 생리대 지원에 써달라며 성금 53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최근 화제가 되었던 깔창을 이용해 생리대를 사용하는 여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이 소개되면서 전국적으로 저소득층 여학생을 지원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도 지난 5월에 열린 바이전주 페스티벌 상품 판매 행사 및 개인 후원금을 모아 성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주시 봉사연합회 회장은 이런 어려움을 겪는 여학생들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원하며 작지만 힘과 위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 전 회원들이 뜻을 함께 모아 후원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자원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한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소녀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생리대 구입과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이번 선행은 의미가 크다면서 이러한 모금 분위기와 선행의 모습을 장려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